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의 상부 비골골절 수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목의 상부 비골골절은 무엇이고 이 골절이 수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발목의 비골이라는 것은 외측 복숭아뼈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깥쪽 복숭아뼈 이 전체를 다 저희가 비골이라고 하고요. 이 비골이 발목 부위보다 상부에서 골절이 된 거를 발목의 상부 비골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발목 골절은 발목에 접질렸을 때 생기거든요. 그럼 발목에 접질렸을 때를 보면 이 발목의 발목 부위나 발목 아래쪽에 오는 거는 다 발목에 접질렸을 때 비골에만 딱 힘이 집중이 돼서 골절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발목에 접질렸을 때 발목의 비골 상부가 골절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니 이 힘이 발목의 내측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상부에서 골절이 된단 말이에요. 골절이 되는 건 힘이 많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동하면서 그 큰 힘이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있던 뼈나 아니면 인대가 다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골절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지 않으면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지면에서부터 발목을 거쳐 올라가서 골절이 발생되기까지 그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골절, 이게 발목의 상부 비골 골절이고요. 인대가 같이 파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발목이 불안정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뼈가 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어긋나게 되고 더 발목이 불안정하게 돼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발목의 상부 비골 골절 사례입니다. 환자는 30대 남성이었고요. 넘어진 후에 발생한 발목의 붓기와 통증으로 저한테 왔는데 걷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통증도 통증인데 디딜 수가 없대요. 이 디딜 수가 없다는 거는 발목 또는 인대의 골절로 발목이 불안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발목의 내측구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관절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관절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는 건 관절이 어긋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골절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이렇게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비골이 어떻게 됐나 해서 엑스레이를 또 봤더니 발목 부위보다 상부에서 골절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CT상에서는 세조각난 분쇄골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발목의 상부 비골 골절과 내측 관절이 벌어져 있는 소견이 보여서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게 확인이 됐고, CT상에서는 발목의 외측 비골이 세조각난 분쇄골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상부 비골 골절이 있으면서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환자한테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자는 수술하기는 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어떻게 안 되겠냐. 근데 이게 워낙에 발목이 불안정한 골절이다 보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어긋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환자는 그 와중에서 또 골절도 여러 조각이 나 있어요. 어긋나면 크게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환자한테는 좀 강력하게 수술을 말씀을 드렸고, 환자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 주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골절 수술을 해야죠. 그리고 인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재건 수술을 합니다. 먼저 골절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뼈를 잘 맞춘 다음에 고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2조각 이상 난, 3조각 이상 난 분쇄골절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정을 나사와 철판 모두를 이용을 해야 돼요. 나사의 역할은 조각과 조각이 떨어지지 않게 맞춰주는 거고요. 철판의 역할은 이 전체적인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큰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쇄골절인 경우에는 나사와 철판을 모두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되고요. 인대를 확인하고 재건해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애매하실 거예요. 아니, 인대가 다치면 수술하는 거고 안 다치면 수술 안 하는 거지 뭘 또 확인을 하냐. 그게 아니고요. 다칠 때 다치더라도 인대의 역할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을 제자리에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가해졌을 때 얘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인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인대가 부분적으로만 다친 경우에는 얘가 벌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길목에 있는 삼각인대와 경비인대, 얘네는 무조건 다쳤겠지만 뭐 완전히 끊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얘가 벌어지지 않으면 수술해 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을 벌려봅니다. 내측인대는 발목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꺾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벌어지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발목의 내측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삼각인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비골과 경골 사이에 이렇게 기구를 넣어봤더니 기구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벌어지니까 수술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비인대는 기구가 들어갈 정도로 관절이 벌어지니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경비인대는 어떻게 수술하냐면 먼저 인대 틀어진 부위를 꼬매줍니다. 그리고 경비관절 고정 나사를 삽입을 해줘요. 이 경비인대는 잘 낫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늘어져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낫는 기간, 길게 봐서 3개월 동안 얘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러한 나사를 박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 및 재활 과정 결과를 보시면 환자는 3박 4일 입원하고요. 발하고 발목을 마취하고 재워드립니다. 발하고 발목 마취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했을 때 대장 기능하고 소장 기능에 문제가 없어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소변 보고 대변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마취가 12시간 갑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 조절하는 데도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발과 발목 마취를 주로 하고요. 수술 후 48시간 동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통증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정맥무통주사, 신경무통주사로 통증을 잘 조절합니다. 수술 후 6주는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요. 6주는 발목보호대하고 재활해서 총 6개월째의 환자는 골 유압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내고정물을 차근차근 제거하는데요. 3개월째에는 경골과 비골을 연결한 이 나사만 제거합니다. 이유는 이 나사가 계속 있으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환자가 운동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서 3개월째에 저 나사만 먼저 제거하고 환자 운동 다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뼈가 완전히 붙은 게 확인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무조건 뽑아요. 이유는 젊은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 철판과 나사와 뼈가 완전히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뽑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뽑으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본인의 스케줄상 3개월째 경비관절 나사를 제거하고 6개월 되자마자 바로 철판과 나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인대도 재건하고 관절이 이제 약간 어긋나서 연골 손상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철판이 있는 상태에서는 MRI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판을 뽑으면서 MRI를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발목의 삼각인대 괜찮은 거 확인을 했고, 경비인대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연골 손상도 없는 게 확인이 돼서 검사상으로는 손상 부위가 모두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대, 연골, 뼈 다 잘 붙은 거죠. 근데 환자가 그런 기능적으로 잘 썼는지 보면 외형상으로 발목에 붓기가 없으면서 발목의 모습 잘 회복이 됐고요. 수술하고 나서 6개월째에 발목에 까치발이 잘 되는 게, 한 발로 서는 까치발이 잘 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한 발로 서는 까치발을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유는 이 한 발로 까치발을 쓰려면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 근력도 잘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됐다는 얘기고, 실제로 환자는 다치기 전에 골프를 쳤었는데 다친 후 6개월째에 골프 18홀을 다 돌아도 발목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료가 된 사례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목의 상부 비골 골절은 인대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이고요. 이러한 상부 비골 골절의 수술은 골절을 정복하고 내고정하는 데 나사랑 철판을 다 써서 고정을 해야 되고, 인대 손상을 확인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인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인대가 잡아주는 관절이 벌어지는 곳이 있으면 그 인대를 재건해주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의 과정은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발하고 발목만 마취하고 6주간 통기부스하고 6주는 보호대하고 대부분 수술 후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이때 복귀할 때 경비관절 나사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보통 6개월 되면 모든 운동을 다 하거든요. 그럼 6개월째 뼈가 붙은 게 확인이 되면 철판과 나사를 모두 제거합니다. 골절이 되면 사실은 수술하기 다 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하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골절은 오히려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빨리 원래 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고 수술의 결과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을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경험과 환자에 대한 지식을 다른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드리고자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재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